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방어 훈련이 광개토 대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6척과 해상 초계기, 최신의 전투기 F-15K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명칭 원상 회복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서 정부의 독도 외교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오늘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내년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과 해경, 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어떤 세력의 도발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임미현 기자입니다. 해군과 해경, 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이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늘 실시됐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이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선박이 독도 인근 해상에 나타나자 우리 군은 해상 초계기를 급파해 침입자에 대한 위치와 전력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적이 계속해서 독도 쪽으로 다가가자 곧바로 해경 함정이 저지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영해로의 진입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해군의 3,000톤급 광개토 대왕함과 대잠 헬기 링스가 출동했습니다. 여기에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과 하품 미사일 등으로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 F-15K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입체적인 압박에 결국 가상의 적은 방향을 틀어서 영해 밖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 해경의 독도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독도에 대한 어떤 세력의 도발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해마다 2차례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명칭 원상 회복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서 정부의 독도 외교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총리의 독도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일본 측 발언에 대해서 일본 측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용회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원상 회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독도 외교도 표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지명위원회 측에 독도 표기 원상 회복을 위해 외교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지리학 순수 전문가들이 취한 조치이고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원상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또 마츠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이 한승수 총리의 독도 방문을 부적절하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총리가 우리 땅인 독도를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미국 측이 독도의 한국령 표기를 바꾸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거쳐 수일 내 해당자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좀 더 진상을 파악하고 2, 3일 정도 뒤에 처리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쇄국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쇄국의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논란을 빚어왔던 PD수첩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야는 또 한승수 총리는 총리실 기관 보고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부르기로 했고 유익 전 실장과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 김중수 경제수석은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8일과 19일 방송 중계를 전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상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 총 유권자 808만 4,574명 가운데 108만 7천여 명, 약 13.5%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거는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의 투표소 2,189곳에서 일제히 실시됐으며 개표 결과는 오늘 밤 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택, 주경복 후보 간 양강구도로 펼쳐진 이번 선거는 부동층 표심의 향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학교가 오늘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내년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선발하는 내년 수시 모집 인원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 775명, 특기자 전형 1077명인 1852명으로 2009년도 전체 모집 정원의 3114명의 59.5%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모집 요강에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2년 후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과 대학과 의과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학부 인원 157명을 자유전공학부로 대체해 선발하는 것입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은 93명이고요. 자연계열은 64명입니다. 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학부 미선발 인원 157명 중에서 약 110명을 수시 모집 특기자 전형으로 뽑고요. 나머지 47명 정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입학 2년 뒤 의학과 수의학, 사범계열, 간호학을 제외한 학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을 신설해 정원 외 30명을 뽑습니다.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에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입학사정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수시 모집 전형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899억 원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전과 자회사 6곳은 경영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뒤 899억 원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년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54억 원 이상 더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예금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4개월 연속 상승해서 5달 만에 연 7%대를 다시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예금은행들의 대출 평균 금리는 전달인 5월보다 0.06%포인트 올라 연 7.02%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6.9%로 떨어졌던 대출 평균 금리는 넉 달 동안 0.12%포인트 올라 1월 7.25%를 기록한 뒤 5달 만에 다시 7%대로 재진입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수십만 리터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해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제조업자 4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30살 최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 김 씨 등은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유사 휘발유 판매소를 차린 뒤 판매업자들에게 제조된 65만 리터의 유사 휘발유를 리터당 평균 1,000원에 팔아서 6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들은 오늘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 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대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IPTV 방송사업법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재벌급 대기업이 다수 방송에 진출하게 돼 방송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수 안에는 18개의 섬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러시아 과학자들은 잠수정을 이용해 바이카로 바다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바이카로 화면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바이칼 호수. 러시아 과학자들은 잠수정을 타고 2시간 15분 만에 호수 바닥인 1680m에 도달했습니다.
담수호 탐사로는 최고 기록을 깼고 이번 탐사로 바이카로의 실제 깊이는 알려진 것보다 43m 더 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00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이카로호인데요. 호수 바닥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면서 호수 밑에 숨겨졌던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것 같네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부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로스앤젤레스 시빅센터에서 동남쪽으로 47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LA 시내 건물도 흔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샌디에고까지 진동이 느껴졌으며 라스베가스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무실과 건물, 운동장 등 여러 곳에서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심각한 부상자나 큰 재산 피해는 없어 참 다행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요르단강 서안의 분리장벽 철폐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분리장벽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4년 전 요르단강 서안의 분리장벽 설치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리장벽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시위를 강제 진압하던 중 이스라엘군이 쏜 고무총탄에 10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맞았습니다.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번 사고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걸로 보입니다. 인종학살 전범으로 체포된 라도반 카라지치. 국제전범재판소로 옮겨지기 위한 차량이 나섰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최대 15,000명의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폭력 시위에 불상사가 날 것을 대비해 베오그라드 거리, 정부 빌딩, 의회 등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시위대는 카라지치의 체포는 세르비아의 수치라면서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카라지치의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